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요,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이거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요, 아침 8시 30분에 이제 9월달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배드뉴스가 굿뉴스고 굿뉴스가 배드뉴스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9월 달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시장의 전망치인 27만 5천 개를 밑돌기를 좀 간절히 바람해 봅니다. 자, 그럼 배드뉴스를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10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16%, S&P 500도 1% 빠졌고요. 나스닥 0.6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성장주들 중에서 어제는 올라간 종목도 꽤 보입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4.9% 상승했고요. 펠로톤이 플러스 4%, 업스타트 플러스 3.86, 로빈후드 플러스 3.81, 로블록스 플러스 3.03, 인텔리아 플러스 2.91, 애쉬 플러스 2.47%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 어제 많은 폭으로 떨어진 성장주 중에는 리오토가 12% 넘게 폭락을 했고요. 니오도 마이너스 7.9%, 오픈도 마이너스 7.14, 실버게이트 마이너스 6.53, 누홀딩스 마이너스 6.39, 다큐사인 마이너스 4.31, 루시드도 3.87%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인데요. 어제 세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넷플릭스가 플러스 1.39, 메타플랫폼즈 플러스 0.06, 구글도 0.02% 올라갔고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0.41, 엔비디아 마이너스 0.60, 애플도 0.66%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97,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 넘는 하락폭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방송이니만큼 첫 번째 기사는요, 조금은 흥미진진한 걸 뽑아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에 계신 테크 투자자분들께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둘인데요. 자, 이 중에서 한 종목이 앞으로 AI, 즉 인공지능 분야를 점령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가 50% 가까이 급등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자, 과연 테슬라, 엔비디아 중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놀로지의 넥스트 프론티어, 앞으로 테크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선봉적인 역할을 할 기술이 바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최근 방송에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테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틱이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우드도 거기에 속하고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다음 테크를 이끌어 나갈 최고의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력은요, 아직까지 adolescence, 즉 청소년기에 지금 불과하다. 그 얘기는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여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한테 많은 기회, 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 투루이스트의 전망이다, 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가 추천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다크호스다, 의외의 복병이란 얘기죠. 자, 테슬라는 아비어스 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기업을 얘기할 때 테슬라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룹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능력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 테슬라의 엑스퍼티즈, 전문성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인공지능 쪽에 다크호스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투루이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있잖아요. 이 자율주행이 사실 가장 성공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이다.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요, 테크놀로지를 이제 일상에 적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쓸모 있게 만드는 게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왜냐면 쓸모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단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기업, 그게 바로 테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오토메이티드 이머전시 브레이킹, 그래서 자율주행 하다가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날 것 같으면 테슬라 차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차와의 간격이 좀 좁혀지면 저절로 속도가 줄어드는 뭐 이러한 기능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요, 테슬라의 비즈니스를 보면 지금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적용되고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리스트는요, 지금 테슬라의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33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40%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이제 목표 주가는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인데요. 자, 엔비디아에 관련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루이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클리어 리더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 확실한 1등 기업이 엔비디아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특히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쪽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칩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세상을 점령하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애뉴얼 그로스를 보면요, 그러니까 매년 이쪽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200% 가까운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요,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매출이 15빌리언 정도를 넘어갈 것이다. 150억 달러면 엄청난 매출을 이미 창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를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믿기로는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가장 확실하게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GPU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쪽에 이렇게 발전 모습이 빠른 것은 GPU 덕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GPU 말고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혁신적인 문화, 그래서 기업의 문화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 부분은 사실 엔비디아의 GPU가 세계 최고의 GPU가 된 이유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생태계 쪽에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인공지능 쪽에도 완전한 1등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영리한 움직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는 뭐냐면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끌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무료로 지금 학교에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까지 해주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도, 그리고 기업에 진출해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GPU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결국은 다른 GPU를 사용할 수 없게끔 이끌었던 것이 엔비디아의 전략이었는데,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전략이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루이스트는 지금 엔비디아의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98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5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테슬라, 엔비디아 두 종목 모두 인공지능의 미래를 믿는다면 가장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도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올려준 기관은 S&P입니다. S&P는 여러분들 S&P 500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잖아요. 자, 세계에는요,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국에 있는데 피치 레이팅즈라는 기업이고요. 나머지 두 기업은 미국에 위치해 있고요. 하나는 무디스, 그리고 또 하나가 S&P,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부르는 기업입니다. 자, 어쨌든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이번에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올려줬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S&P 글로벌 레이팅즈에서 이번에 롱텀이니까 장기죠.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 신용 등급을 올려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원래는 BB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BBB, 트리플 B로 바꿔줬다. 따라서 두 등급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레벨로 상승됐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표가요, S&P에서 사용하는 이 신용 등급의 리스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BB 플러스까지는 스페큘러티브 그레이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투기성 투자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안전한 인베스먼트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테슬라는 여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BB 플러스에 있었는데 이번에 두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BBB로 올라갔다. 트리플 B라는 좋은 신용 등급을 갖게 됐다. 따라서 안전한 투자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빌려준 돈을 뜯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인베스먼트 그레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BBB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트리플 A가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신용 등급을 받으면 트리플 A가 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트리플 A의 등급을 받는 기업은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따라서 지난달 기준이죠, 오직 두 개의 기업만이 AAA, 트리플 A 레이팅을 받고 있고, 그 기업은 다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자, 애플이 빠져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무디스는 지금 트리플 A를 주고 있는데 S&P만 트리플 A가 아니라 AA 플러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좀 빌려주셔도 뜯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요. 자, 이번에 신용 등급을 올려준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S&P 글로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신용 등급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에비타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다. 에비타 마진이 좋아진 이유는 당연히 제조의 공정에서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에비타가 좋아진 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업에 있어서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내년이 됐을 때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프리 캐시 플로우가요. 보시면 매출의 10%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 넘는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에비타 마진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자, 에비타 마진은 지금 20%가 나오는 기업이 테슬라인데요. 자동차 산업의 평균 마진을 보면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기업이 자동차를 2대, 3대, 4대 팔 때 한 대만 팔면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20%나 되는 에비타 마진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시적인 상황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에비타 마진을 만들어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오픈했습니다. 베를린에 하나 그리고 텍사스에 하나를 열었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좀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공급망 상황이 아직까지도 원활하지가 않죠. 세 번째, 코모디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건강한 에비타 마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 등급을 두 개나 껑충 띄워 올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심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AMD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장이 열리게 되면 AMD 주가가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이 열리기도 전에 4.5%나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의 주가가 4%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예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 3분기 실적을 이 정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비 실적을 이제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고요. 자, 리사 수가 이끌고 있는 AMD가 발표하기를 3분기의 매출이요, 아마 5.6 빌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estimate, 즉 전망치는 6.71이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한 15%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 예비 실적으로 발표한 거죠.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매크로 상황이죠.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PC의 수요가 너무나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벤토리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매출의 감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세그먼트별로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PC를 보면 매출이 53%나 지난 분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비해서도 한 40%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PC 쪽의 매출은 1 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다행히 8% 정도 전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비해서는 무려 45% 정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총 매출의 규모도 1.8을 찍을 수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게이밍이고요. 게임 쪽은 좀 플랫이니까 지난 분기랑 이번 분기랑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 비해서는 한 14%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1.6 빌리언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임베디드 세그먼트입니다. 임베디드 세그먼트는 뭐냐면요, 전력 소비가 굉장히 작은 이런 반도체, CPU를 얘기하는데요. 산업용 반도체라든지 메디컬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얇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의 매출은 1.3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4% 정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굉장히 다행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의 매출이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에 자일링스를 인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그먼트별로 딱 분류해서 보니까 그림이 딱 보이죠. 지금 현재 PC 시장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예비 실적을 발표했지만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임베디드, 이쪽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PC 시장이 회복을 해야 이 반도체의 전반적인 좀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AMD의 예비 실적을 확인했죠.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5% 이상 떨어지는 저조한 실적을 3분기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소식인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 그렇습니다. 자, 등장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SIA입니다.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그래서 반도체 산업 조합, 반도체 산업 협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이 협회 에 따르면 전체 글로벌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의 매출이 47.4 빌리언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달에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된 건데요. 자, 이 매출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0.1% 정도 올라갔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22년 7월, 즉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니까 무려 3.4%나 한 달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중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 전 세계의 그 반도체 세일의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멈춰섰다. 그래서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8월 달에는 먼스 투 먼스, 7월 달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2019년 2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그래프를 좀 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개의 선이 나오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인데요. 일단 빨간색을 보시면 지난 20년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추세를 보여줍니다. 자, 성장률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성장률이 어떨 때는 50%, 60% 넘게 넘어가는 적이 있죠.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빨간색이 지금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뭐 때로는 마이너스 40%라는 엄청나게 낮은 성장률을 보여준 적도 있는 것이 반도체 섹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장률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반복해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은 파란색입니다. 자, 파란색을 보시면요. 지난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전체 매출이 10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즉 100억 달러 정도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의 규모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2022년이 되면요. 이 반도체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가 50빌리언까지 상승했습니다. 단 20년 만에 매출의 규모가 5배가 올라갔잖아요. 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종목,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ETF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매출은 5배 성장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추세가 우리 뒤에 숨어 있잖아요. 앞으로 5G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전기차 그뿐만이 아니죠. 로보틱도 있고 사물 인터넷도 있고요.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혁신적인 모습이 세상을 바꿔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건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왔던 반도체 섹터는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오는 시점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한다면요. 결국은 빨간색이 올라가고 파란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우버 관련된 뉴스가 실려 있습니다. 자, 우버가 또 하나의 호재를 우리한테 안겨줬는데요. 자, 우버가 목요일 날 또 다른 한 스텝을 앞으로 나아갔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 어디로 나갔냐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월드입니다. 자율주행 세상으로 한 단계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는데요. 파트너십의 상대는 자율주행 테크놀로지를 구축하는 모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체결된 파트너십의 조항에 따르면 우버 는 시작할 것이다. 현대가 나옵니다. 현대가 제공하는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가지고 로보택시를 구동할 거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로보택시에는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자율주행 테크놀로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 쪽에 올해 말부터는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은요. 10년짜리 계약입니다. 굉장히 좀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셔널이 구동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두 가지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죠. 로보택시고요. 로보택시 말고도 딜리버리 서비스에도 모셔널이 구동하는 자율주행 차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우버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시대적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요. 한 발짝 한 발짝 시대에 맞춰서 진보하는 모습,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구글이 등장을 합니다. 구글의 하드웨어 쪽 관련된 소식인데요. 구글이 런칭을 했다. 픽셀 7이라는 스마트폰을 이번에 런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인데 개인적으로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보다 디자인은 오히려 더 예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자, 가격을 보시면 삼성이라든지 애플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599달러, 그리고 사양이 하나 높은 것은 899달러에 판매가 되는 것 같고요. 자, 픽셀의 와치, 스마트워치도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가격은 좀 만만치 않죠. 35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하드웨어는요, 아직 좀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구글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픽셀 스마트폰 아니면 스마트워치에서 향후 좋은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구글의 투자 가치에 상당히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글의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분야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아마존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며칠 전 방송을 통해서 아마존이 이커머스 관련된 본사의 직원 채용을 동결한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이런 뉴스를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 시즌을 위해서, 홀리데이 시즌을 위해서 15만 명을 새롭게 채용한다.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채용하는 15만 명은요. 다 풀타임은 아닙니다. 시즌al. 따라서 이 홀리데이
홀리데이 시즌만 잠깐 고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까지 다 합쳐서 15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공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아울리 페이를 보니까 1시간당 19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짭짤한 홀리데이 시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말고도요,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9월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10만 명이나 뽑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만 명을 지금 홀리데이 시즌을 위해서 뽑고요. 자, 월마트도 9월 21일 날 얘기하기를 4만 명을 홀리데이 시즌을 위해서 고용한다. 자, 그리고 UPS 배송회사죠. UPS 역시도 9월 7일 날 얘기하기를 10만 명 정도 추가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도 굉장히 좀 경제가 잘 돌아갈 것으로 기업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막 하잖아요. 따라서 고용시장이 조금 이게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야 금리 인상이 멈추고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할 텐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주식 투자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업이 팔란티어인데요. 자, 오늘 역시도 뉴스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번 뉴스의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의 아미 머티리얼 커맨드가 나옵니다. AMC라는 기관인데요. 미군의 군수품 조달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팔란티어와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고, 팔란티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프로그나스틱,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군수품의 양을 조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메인테넌스도 책임을 지고 서플라이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자, 서플라이 체인의 옵티마이제이션은요, 군수품의 재고가 쌓이거나 아니면 낭비가 없도록 조절을 해야겠죠. 동시에 이제 부족해서 안 되겠죠. 이렇게 적합한 재고를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체결되는 계약의 규모는 85.1 밀리언으로 나와 있고요. 5년짜리 계약이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계약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이 미국 정부, 특히 이제 군 쪽의 아미 쪽과 활발한 교류를 보이는 모습을 팔란티어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혹시 미국 주식 공부하실 분들은 시킹알파 99달러 프로모션 아직 진행하거든요. 뭐 링크가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설명란에 항상 링크 올라가 있으니까요. 99달러 프로모션 끝나기 전에 꼭 가입해서 시킹알파의 여러 가지 기능 10분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